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 일단 16% 강세 마감이 됐고요. 62,200원에 끝났습니다. 6자를 보든 5자를 보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진행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 지난 영상을 확인해 보면 하락할 때, 그쵸? 정확하게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도 훨씬 더 높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자, 근데 62평을 이탈하고 나서, 그쵸? 하락하는 구간에서 제가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욕을 진짜 많이 하시던데, 그쵸? 일단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꿋꿋하게 보유하고 그리고 매수까지 이어가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은요, 다시 고가 구간에 들어왔죠.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신고가 구간에 다시 들어왔다는 거고 이제 돌파 구간을 공략해서 매수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자, 저가를 내가 여기서 못 잡았다면, 그쵸? 이제는 이 중간 구간 있죠? 이 중간 구간을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그쵸? 그게 내일입니다. 내일. 그쵸? 그리고 하루 더 지연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휴장이니까 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날 중에 하루를 매수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 그리고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 내용, 그쵸? 그게 중요하겠죠. 자,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시세를 발생시키는데 대장주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쪽 지역 있죠? 그쵸? 로봇, 그리고 AI, 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쵸? 이쪽 그 섹터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포스코 DX, 이렇게 두 종목이 대장이라고 보면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기는 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삼성에 종속된 수준으로 보셔야 될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요, 포스코 DX까지는 범용성이 넓어요. 그쵸? 자, 그래서 시가총액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포스코 DX 시가총액, 그쵸? 9조 1,500억에 오늘 마감이 됐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 7조 7천억에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고가 따지면 거의 한 8조 가까운 금액이 나오겠죠. 대략 한 고가까지 보면 한 2% 정도 상승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위아래 한 5% 정도 잡으면 8조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럼 둘 다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이 포스코 DX에 대해서 계속 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자, 가지고 있던 추세, 그쵸? 그 부분이 있었던 건 맞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요, 포스코 DX가 여기서 시세가 끝나려면 한 8월 달 정도 그 이후 있죠. 7월 달까지는 2차 전지와 함께 시세를 함께 했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로봇 관련된 시세에 편승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정확하게 우리가 비교가 되는 게 요 내용 보면 되죠. 정확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끝났나요? 그쵸? 여기서 끝났다. 7월 달에 끝났다. 자, 더 극적인 변화를 체크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BM을 포스코 퓨처엠으로 보죠. 포스코 퓨처엠으로 보겠습니다. 자, 굳이 제가 종목을 바꾼 건 변화에 대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에코프로가 제일 강했고, 그 다음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쵸? 같은 그룹주 내에서 보더라도 명확하게 변화 요인이 발생을 했죠. 자, 근데 상황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포스코 DX가 영향을 받았다면, 그쵸? 9월, 그리고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까지 이렇게 시세를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2차 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DX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서 본다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 내용을 명확하게 나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밑에 보면, 그쵸? 자, 정확하게 차이가 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범용적이지 않은 거예요. 삼성 쪽으로 이제는 좀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쪽, 그쵸? 현대차 쪽하고도 지금 계약 체결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LG그룹 쪽하고도 계약 체결이 완료된 그런 상황인데, 포스코 그룹 내에서 양극재 공장,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모든 공장 건들을
다 포스코 DX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내용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 내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장성이고 그 성장성이 지금 반영되는 과정에서 올해 10배 시세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요. 그 모멘텀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버텨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구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MSCI에 이 편입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한 거예요. 한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대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겁니다. 자,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제가 믿음을 가지고, 그쵸? 예측의 범위였다면 오늘은 확인입니다. 지금부터 매수해도 늦은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결과적으로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진짜 보유하신 분들 오늘 축하드리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를 잡든 아니면 신규를 고려하고 있으신 그런 분들이라도, 그쵸? 어느 정도의 매수해서 내가 보유 기간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갈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근데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갈 텐데, 자, 일단 강프로의 소통방은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합니다. 포스코 DX는 신고가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그쵸, 추적 관찰을 해왔던 건데 한 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료, 그리고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명까지만 제가 인원을 늘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지금 한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원래는 500분 한도였는데, 그쵸, 한 400한 지금 70, 80분 정도 같이 하고 있고 1000분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매매를 진행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월 21일, 그쵸? 원래 제가 세 종목만 나갔는데 오늘은 내용이 꽤 괜찮아서, 그쵸? 네 종목이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LS전선 아시아, 자, 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 22%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요 내용 보세요. 그쵸? 7% 상승 출발해서 고가 27, 종가 22. 그쵸? 자, 다 내용 다 똑같습니다.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죠. 그쵸? 신고가 종목. 그리고 자, 진행된 시간이 8시 46분입니다. 자, 조작 없이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쵸? 요 내용 보면 테크윙. 자, 보세요. 2.8% 상승. 신고가 종목이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쵸? 6% 상승. 당연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쵸? 그리고 LS전선 아시아. 그리고 이월드. 자, 이월드 상승 마감은 했지만 고가 대비 좀 밀렸습니다. 근데 자, 정확하게 13% 출발 26%까지 강세폭을 키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스윙급의 매매만 진행을 하고 이 스윙 매매는 무조건 신고가로 진행을 하고요. 제가 스윙 이상, 즉 2주 이상의 기간을 보낸 이후에, 그쵸,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구간이 있다면 그건 3개월까지 연결되는 장기 투자 구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 전 단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1000분까지 늘리도록 하겠다. 자, 거기서 LS전선 아시아. 자, 오늘 딱 보세요. 그냥 신고가를 만들어 놓잖아요. 자, LS 이 머트리얼즈가 최근에 상장을 했죠.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왜 전에 신고가를 만들었을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무엇보다, 그쵸,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하루에 10% 이상의 충분한 시세를 낼 수 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오늘 강세를 보였다는 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올려서 쭉 올려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번 주에는 매매가 상당히 평균치는 하지만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좀 괜찮은 주간이었습니다. 자, 12월 18일이죠. 이 밑에 보면 8시 50분, 그쵸? 여전히 장 시작 전에 나가죠. LS 머트리얼즈가 있고 LS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보세요. 그쵸? 자, LS 머트리얼즈 시가 9%, 종가 29%, 상한가 그 다음날 13%, 어저께도 상승, 오늘 하락. 근데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강하니까 뭐가 생겨요? 가격 부담이 생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략,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죠.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세요.
무조건 신고가 말고는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쭉 내려서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정확하게 화요일 날 진입이 된 상황이고, 자, 이 밑에 이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요날 화요일 날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보브 반도체, 그쵸? 내용 정확하죠? 그쵸? 정확하게 요날 19일 날 상한가 마감이 된 상황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신고가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쵸,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관련돼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소통방 제가 연말까지 딱 1000분 한도로 딱 거기까지만 딱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종목에 조금 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번에 늘릴 때 입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장 방법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쵸,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번호로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 그쵸, 여기 제가 지금까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텐데, 신고가는 나왔다 그래서 바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쵸, 언제 신고가가 나왔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지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지를 제가 이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그쵸, 상세하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풀어놨으니까 요거 딱 가져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자, 포스코 DX. 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내용 한번 보세요. 그쵸? 오늘 16%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고가 만났죠. 매물 소화 나옵니다. 근데 짧게 끝날 거예요. 그쵸? 몇 번째입니까? 신고가, 그쵸? 체크 세 번째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여기서 올라간다, 이제. 그런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 구간 잡아야 된다. 자, 저가까지 기다리면 못 잡아요. 이 구간에서 내가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적인 요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근데 요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 놨는데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한 30분 정도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편집도 어렵고 해서 제가 요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잡아야 되는지까지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연말이기도 하고요. 그쵸?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어떤 시장의 주도주가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